134회. 오래됐네요. 네, 오늘은 림마케팅입니다. 이 림마케팅 저자는 그 앨런 딥이라고 원페이지 마케팅이라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읽어보셨을 건데 그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의 연장선에서 이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림 마케팅의 하나의 어떤 주제를 꺼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개인 기업이나 소기업들이 마케팅을 전개할 때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데 정작 제대로 실무에서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그런 요소들을 좀 잘 핵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 같아서 뭐 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인터넷 마케팅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재정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책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발제하게 됐습니다. 크게는 이제 기초 단계, 뭐 성공 전략 제1막 도구, 성공 전략 제2막 자산, 성공 전략 제3막 프로세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하고 별개로 이제 1장부터 들어갈 건데요. 거기에 보면은 림 마케팅의 9가지 원칙이라는 부분들이 각각 장별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림 마케팅의 9가지 원칙이라는 게 묻혀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마케팅을 이용해서 표적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라. 두 번째가 전체 제품 수명 주기 및 고객 여직 전반에 마케팅을 포함하라. 요즘 CRM 관점에서 이걸 풀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고객 구매정 전체적인 부분의 마케팅을 포함하라. 세 번째는 시장이 우선이다. 네 번째는 결국 도구와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마찰을 줄여라. 고객과의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마케팅의 마찰을 줄여라. 다섯 번째가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높여라.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 결국 판매가 브랜드를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가 마케팅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덟 번째가 콘텐츠를 사용해서 사람의 눈길을 끌어라. 아홉 번째가 결국 테스트하고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이게 이제 린 마케팅의 9가지 원칙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케팅 원칙이 앞서 4개의 장 안에 포함되어서 이야기가 풀어져 있습니다. 자, 림 생산 방식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에서 림 마케팅이라는 거는 뭔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 개발해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빠르게 시장 환경, 고객 요구에 맞춰서 개발을 해나가는 방식을 스타트업 기업에서 린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린은 그 현재 어떤 스타트업 기업의 린보다는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했던 관점들, 그 관점을 적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고하고 그것에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객의 관점에서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전달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필요 없는 것, 가치에 기여하는데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것만 생산하는 것. 그리고 그런 가치 전달 과정의 모든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린 사고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자원은 전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인터랙션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인터랙션 마케팅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하다 보면은 우리가 정보를 잃는 사이사이에 광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 방법을 인터랙션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림마케팅이 두 가지 개념들인데 하나는 가치 흐름도라는 관점과 현장 흐름도라는 관점이 있는데 가치 흐름도라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명주기 모든 단계를 식별하고 도식화하는 것을 어, 가치 흐름도라 이야기하고 현장 흐름도라는 건 실제로 업무를 표준화시켜서 병목 현상이 발생되는 걸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런 현장 흐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린 접근 방식의 핵심 질문은 어떤 활동이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활동이 비효율적인가, 낭비인가를 파악하고 그걸 제거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린 마케팅을 공부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직접 반응 마케팅하고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
같은 경우도 사실 첫 번째 책에서도 그랬고 이번 책에서도 그렇고 이 직접 반응 마케팅의 영향력을 받고 그걸 중심으로 마케팅을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 마케팅, 직접 반응 마케팅을 어, 러셀 브룬슨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 반응 마케팅이죠. 그 거의 대표 주자라고 하는 댄 케네디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것이 러셀 브루슨이나 기타 사람을 통해서 온라인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직접 반응 마케팅을 온라인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사실 되게 중요한 관점과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제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댄 케네디 같은 경우도 사실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대규모 자산을 투여하는 데 비해서 투여되는 자산에 대해서 실제 그 투여되는 효과가 측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측면을 아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마케팅 전체 전반적으로 나오는 어떤 프로세스나 도구나 이런 방법들이 바로 이런 직접 반응 마케팅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먼저 좀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Recording in progress. 브랜드 마케팅을 측정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는 것이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중적인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고 원하는 결과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 브랜드 마케팅의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다이렉트 리스폰스 마케팅은 특정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예를 강의를 딱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100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으면 거기서 업세일을 제안했을 때 몇 명이 바로 그 강의가 끝나자마자 뒤에 가서 추가 업세일에 대한 거를 신청했느냐 바로 그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러셀 브루슨 같은 경우도 온라인에서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어, 광고를 집행했으면 거기서 몇 명이 리드를 생성했느냐부터 시작해서 구매를 했느냐까지 모든 거 측정 가능하는 것 자체를 되게 중요한 요소를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클릭이나 옵트인 방식이나 구매 방식 모든 걸 활동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광고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브랜드에 의해서는 현재 떨어진다는 거죠. 관심 자체가 전환이나 이런 데 포인트가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 투자 수익률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직접 반응 마케팅의 문제점은 뭐냐? 광고를 보고 클릭한 1%의 사람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나머지 98%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들이 그 다음에 그 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어떤 요소들. 우리가 인터넷 같은 경우 광고를 보고 바로 구매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사실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이런 그런 걸 뭐냐면 섀도우 트래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행동들을 하는 것들 자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대비 직접 마케팅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게 직접 마케팅, 반응 마케팅 관점에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상수도 같은 지표에 집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여되는 거에 대한 절반 정도는 어떻게 이게 낭비되는지,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대규모 고객을 창출하는데 수익을 내는 데 효과적인 데 비해서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스토리를 만들고 엄청난 호감을 구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 자체에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직접 반응 마케팅은 어, 보통 그래서 작은 기업들이나 마케팅 업체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직접 반응 마케팅으로 시작해서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브랜드 마케팅으로 전환하는 거가 하나의 모범 답안이 아닐까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체들이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고객의 필요를 만들어서 막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고객이 정말 필요한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제품 시장 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은 없는 고객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품 시장 적합성으로 고객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마케팅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을 활동할 때 레버리지 활동이 중요한데 이런 레버리지가 바로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레버리지 역할이 하는 것들 자체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마케팅에서 핵심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 자산을 활용하는 것,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인간이 다른 모든 종과 차별을 시키는 거가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부터 출발된 것처럼 마케팅에도 이 도구를 어떻게 쓰냐가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전술 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면 자세하게 자산에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마케팅 또한 어떻게 내가 이런 마케팅 자산을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부분에 되게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 당신의 고객은 누구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당신의 컨텐츠가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위한 컨텐츠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케팅 실수. 여기서도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했다시피 먼저 제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찾는 사실 그런 악순환들을 여전히 하고 있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